미국 전문가, 대표 전문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준일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방금 들어오셨어요. 원래. 많이 막혀요. 청취자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래 저랑 같이 이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앞에 내용을 전혀 못 들었어요. 네. 김동석 이사님 말씀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여야,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된 의회 지도자 간담회 2시간에 대해서 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그럼 있었다. 네, 이게 잘 진행됐다 정도였지. 근데 김동석 상임이사 미국에서 이 의회 만남을 계속 추진했고 밀었던 그런 운동을 했던 이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여야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에 다 모이기도 굉장히 힘들고 실제 뭐 대표나 하원 의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왔고, 그리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원비어 사건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니까 미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근데 실제는 굉장히 그 답변도 잘 됐고, 네.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미국에서 보기에는, 교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 부분부터 똑같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모였던 사람들 몇 면이 저는 이제 하원도 봤지만 상원이 사실은 외교 안보 쪽은 더 힘이 세거든요. 네, 상원 그래요? 보면은, 예, 그 하원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예산, 뭐 경제 그렇죠. 문제, 세출 세입, 소상공인, 뭐 그렇죠. 예. 이제 인디비주얼, 약간 개인들의 어떤 삶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상원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네. 나라를 이끌어라 외교 안보 같은 것들. 예.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맥케인이라든지 밥 코커, 지금 외교위원회 이제 위원장이고 미치 매커넬 공화당의 이제 상원 대표. 그래서 다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도 한 자리 라이언은 넘버원 아닙니까 사실 차기 주자. 라이언이 예. 하원에서의 하원 의장으로 이제 넘버원이죠. 그렇지만 아니 차기 주자로도 넘버원 아닌가요? 차기 주자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몸이 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갖고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어쨌든 유력 인사들이죠 다. 그럼요. 네. 정말 유력 인사들이고. 근데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 일부만 나왔는데.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투표를 굉장히 잘했다. 네. 잘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고 하는 부분의 평소 실력이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예전 분하고 비교해갖고 깜짝 놀란 건 아닌데. 저는 CSIS 그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속 저희 방송에서 욕했던 뭐 마이클 그린 뭐 친일파 이러면서. 예, 뭐 이렇게 친밀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친근한 그 청중은 아닌데 네. CSIS 그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Q&A가 있었어요. 네. 질문하고 응답. 연설 아주 좋았어요. 저 연설까지는 봤어요. 예, 네. 연설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 질문 응답하는데. CSIS는 외교 안보 미국 싱크탱크. 그렇죠. 워싱턴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갈 정도에. 예. 그럼 친일파라고 제가 계속 뭐라고 했던. 거기 예. 일본에서 돈을 많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 예. 이제 돈을 많이 받으면 친일파가 돼요. 아니 뭐 돈 주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질의응답을 한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답변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준비된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은 게 몇 번 자꾸 물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그리고 질문이 사전 준비된 게 아니었다. 통역도 당황해갖고 이제 프로페서 문재인이라는 프로페서 문재인 나갔습니까? 히스를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대부분 프로페서가 오는 자리니까 거기가. 근데 아니 문정인 특보하고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클립 다시 한번 봤어요. 네. 그거는 이제 딱 준비된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질문을 미리 받아갖고. 국내에서도 기자들이 청와대 안에서도 준비된 질문 아니면 안 하는데 거기까지 네. 가가지고서야 뭐. 그렇죠. 그래서 글쎄 뭐 응답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측에서 특히 이제 CSIS 같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곳에서 보기에 약간 미심쩍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본인이 보시기에. 네.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장진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이고 상징적인 출발인데, 네. 미국의 해병대 홈페이지에서 크게 반응하는 거 위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김동석 상임이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 측 반응이 좋다, 현지에서. 요 정도 얘기 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 첫 출발이 나머지를
부드럽게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를 그렇죠. 좀 해주세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연설이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조곤조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먹힙니까, 이게? 그럼요. 굉장히 진정성.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먹히겠어요. 자기 대통령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 대통령을 비교.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갖고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정상 회담의 데뷔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 이제 공공 외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 외교.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연설 때문이죠. 첫 연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한테 굉장히 잘해준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니, 대북 정책은 꽝이었어요. 완전 꽝이었죠. 그리고 가끔가다 뭐 우리나라 교육이 좋다는 이상한 말만 하면 네. 우리 언론에서는 오바마가 우리 교육 시스템을 칭찬을 했대더라.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오바마의 것처럼 전략적 인내가 무슨 정책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무시, 안 하는 건데. 네, 상무시 이건데 그냥. 네. 그래서 이미지가 근데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뭘 해도 그냥 좋아 보이는. 그렇죠.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물론 뭐 상대방이 우리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네. 기간 동안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었겠지만 대북 정책은 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공공외교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성공적인 공공외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외교. 그런 용어도 있군요. 공공외교. 네,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전문 용어로. 네, 전문 용어로. 그렇게 대중을 상대로 해서 네.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외교. 그렇죠. 국가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장진호 연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좋았다. 누가 봐도 사실 감동적이었죠. 거기서 눈물 짓는, 노병들도 있었고. 그 드라마 같이 연출이 사실 이렇게 쫙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가 이거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수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 외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3가지, 그리고 네. 남은 과제,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1분도 안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2부로 예정돼 있던 시간을 저희가 3부까지 조금 치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남은 3부에서는 이 시간 이어가겠는데 앞으로 나올 얘기는 3대 잘한 점 그리고 요런 점들은 남았다. FTA 얘기도 좀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각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량 늘리는 방법이 있군요. 네. 자, 저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뉴스공장 김호준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2부에 이어서 지각하신 김진 박사님 모시고 지각 때문에 10분 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방향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김동석 이사님과 여야를 포함한 상하원, 미상하원 의원들을 2시간 만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 이런 거는 연설을 하는 건 본 적 그런 건 있어요. 있죠. 예. 그건 이제 사실은 공식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방문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식 실무 방문이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 연설 해달라는 요청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이런 건 있지만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잡아갖고 네. 그것도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는 의원들이 와서 전부 다 총출동을 해서 네.
2시간 동안 압박 면접하는. 그렇죠. 압박 면접이죠. 이제 네.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자기들도 뭐 이런 거죠.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여의도를 상상하면 안 됩니까?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까? 의회가는 미국 헌법을 보면은 1조가 의회예요. 의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국민을 거고. 대표하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막 맘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의회 권한이 우리보다 훨씬 세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의회를 상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걸 아는 이제 한인 사회에서 의회를 꼭 방문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는데 청사가 됐고, 그리고 결과는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럼 종합적으로 그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 미국에서 공부했고 지금 미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잘한 부분 3가지 정도만 꼽자면요. 일단 이제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외교 측면. 첫 번째 예, 장진호. 새로운 이제 문재인이라는 그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왔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공공외교. 네. 그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지지를 한다는 게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성과죠, 그거는. 사실 그게 이제 예전에서는 1998년도에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정상회담 때 그 얘기를 딱 했었거든요. 클린턴 네. 전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라. 미국은 네. 이제 조수석에 있겠다. 표현을 그렇게 했죠. 운전석. 네. 예. 그래서 그리고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을 거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김대중 거인의 대통령 어깨 위에 거인을 올라. 가장 케미스트리가 좋았던 커플이었어요. 거기가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그러게요. 일인데. 그 예. 말을 못하고 예. 홍길동 정도 아닌데 그래서 또 그래갖고 그 부분이 굉장히 요번에 얻어냈다는 게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운전석에 앉게 됐다 다시. 네. 지난 10년간은 북하고 미하고 직접 대화는 있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우리 채널은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죠. 북한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고 우리랑은. 대화 채널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좀 뭐 좋게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거 많았잖아요.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예, 그리고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보수층에서 안보 문제에 했는데,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혼나고 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그렇죠. 자꾸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훈훈하게, 그리고 정말 정상스러운 대접을 받고 왔어요. 제가 보기엔 정상회담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정상스럽게 대우를 해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동맹 관계도 문제가 없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 지도자들한테는 내가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네. 사람이란 그런 그렇죠. 이미지를 남겼고 국내적으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사실은 네. 미국이 이렇게 한대잖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하잖아라고 하는 항상 사실 우리 보수 측에서는 미국의 인증을 받아와라고 주장하거든요. 미국이 싫어한다. 그렇죠. 미국이 화낸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 또 크다고 보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3가지는 해야 지금 3가지 했는데요.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첫 번째 공공외교. 네. 예. 개인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3가지로 치죠. CSIS 방문했던 것도 괜찮았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발표 전에 네. 그 사이에 FTA 만기가 다가온다느니 2주 전에 만기가 됐다느니 다 사실이 아니죠. 그게 만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고 있다느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언론이 딱 보도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왜냐면 만기도 없고 2주 전에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한미 FTA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리뷰는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 돼가 있는가 뭐 그런 건 하는데 만기는 아니고 재협상이란 말이 공동성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리니고시에이팅 하겠다 뭐. 근데 그걸 FTA를 정말로 재협상한다는 어떤 법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단어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FTA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잘 내용. 모르죠. 예. 잘 근데 모르죠. 자기가 워낙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고 그러면서 그 외로 한국과 FTA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예. 근데 한국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 기자들이 그래 당신이 계속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그 FTA 내용 물어봤냐고 재협상 했냐고 이걸 기자들이 물어볼까봐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철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지금 FTA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FTA를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제법 있는 경제 국가하고 FTA를 했다면은 이제 나프타하고 우리나라, 호주 뭐 이런 정도거든요. 아니면 뭐 칠레,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고 유럽 국가랑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나프타하고 이제 항미 FTA를 자꾸 치는 거고. 그리고 이 무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들을 서로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FTA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우위를 가진 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팔아갖고 미국이 뭐 주력 산업으로 해갖고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산품을 많이 팔아야지 미국이 훨씬 더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식산업 같은 거 있죠. 직접 대상권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뭐 법률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약간 디지털 무슨 제품 같은 거. 그런 거에 주력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개방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면 아 정말로 FTA를 좀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철강 이거는 더 뭐 이렇게 해올 그런 게 없는 분야거든. 거의 관세도 없고 그리고 뭐 한국이 굉장히 뭐 이득을 좀 보고 있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득을 보는 상승률이 좀 더뎌요. 미국보다는. 하지만 뭐 글쎄요. 뭐 자동차 이렇게 주력을 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 있는 거다. 실제 내용이 아니라 한미 FTA라고 하는 상징. 그렇죠. 에다가 자동차라고는 미국의 한때 주력 사업이었던 상징. 그런 상징을 들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네. 그런 정도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러스트벨트 유권자들한테 네. 상징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소위 이제 한때 잘 나갔다가 이제는 먼지만 휘날리는 동네들. 그럼 뭐 더 이상 관세 측면에서 막 뭘 할 거는 크게는 없어 보이고 아마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개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 재협상 이게 또 재협상이 실제로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재협상을 하려면은 그 의회에다 일단 협상을 하겠다 협상안을 던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90일 동안 의회가 그걸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협상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지금 나프타 그 과정에 있거든요. 의회 과정에. 그 다음에 이제 재협상 그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지고 오면 또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4년 뭐 재선이 안 된다 혹은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해놓으면은 4년 내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당장 닥친 뭐랄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아니다. FTA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호들갑을 떨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찝찝했던 거는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저도요. 그러시구나. 네. 예, 저를 전문가로 쳐주십시오. 한미일 동맹이라는 문구예요. 사실은 물론 뭐 트럼프가 요구했겠죠. 한미일 동맹이라는 워딩을.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미국의 동맹의 하위 동맹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베가 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시절에 네. 그런 삼각 동맹인데 이게 이제 일본 우익이 오랫동안 원했던 이제 한반도 재진출 네.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남한의 동의 없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영토에서 작전을 상륙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로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거나 혹은 한국의 이해를 일본의 이해와 대등하게 거기 반영하거나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미일동맹. 그렇죠.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갖고 지금 근데 좀 찝찝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찝찝했고 뭐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강론 부분에서 여전히 틀린 건 사실이니까 그 네.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과제고 그래서 뭐 아마 G20 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뭐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그때 나오는 거를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찝찝해요.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문구는 찝찝하고 이 문구가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네. 한미 동맹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베 총리가 좀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이거는 이제 거꾸로 짐작이긴 합니다만 일단 트럼프 미국 쪽에서 요구했던 문구일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더 큰 동맹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이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빼다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찝찝하고 이 부분은 이걸 뺄 수 없다면 이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이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이해가 반영되게 고쳐나가야 할 텐데 그럼 김준 박사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미국만 하는 사람이라서 일본은 별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공공외교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 성공적인 공공외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외교 그런 용어도 있군요. 공공외교. 네,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전문 용어로. 네, 전문 용어로.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해서 네.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외교. 그렇죠. 국가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장진호 연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뭐 좋았다, 뭐 누가 봐도 사실 감동적이었죠. 거기서 눈물 짓는 뭐 노병들도 있었고 그 드라마 같이 연출이 사실 이렇게 쫙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가 이거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수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그 외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3가지 그리고 네. 남은 과제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1분도 안 남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2부로 예정돼 있던 시간을 저희가 3부까지 조금 치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남은 3부에서는 이 시간 이어가겠는데 앞으로 나올 얘기는 3대 잘한 점 그리고 요런 점들은 남았다. FTA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각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아, 이런 분량 늘리는 방법이 있군요. 네. 자, 저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되는 거고 상은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네. 나라를 이끌어라. 외교 만든 안보 같은 거라서. 것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뭐 맥케인이라든지 밥 코커 지금 외교위원회 이제 위원장이고 미치 메커넬 공화당의 이제 상원 대표. 그래서 뭐 다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도 한 자리 한 라이언은 넘버원 아닙니까 사실 차기 주자. 라이언이 예. 하원에서의 하원 의장으로 이제 넘버원이죠. 그렇지만 아니 차기 주자로도 넘버원 아닌가요? 차기 주자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몸이 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네. 그래갖고 그런 본인이- 디테일한 것까지. 네. 어쨌든 본인이- 유력 인사들이죠 다. 그럼요. 네. 정말 유력 인사들이고. 근데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 일부만 나왔는데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투표를 굉장히 잘했다. 네. 잘해서 자기 깜짝 놀랐다. 근데 깜짝 놀랐다고 하는 분의 평소 실력이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만 대답을 굉장히 잘했다는 혹시 평가를. 예전 분하고 비교해갖고 깜짝 놀란 건 아니죠? 저는 CSIS 그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저희 예. 방송에서 욕했던 뭐 이렇게 마이클 그린 뭐 친일파 이러면서. 예, 이게 뭐 이렇게 친밀한,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친근한 그 청중은 아닌데 네. CSIS 그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Q&A가 있었어요. 네. 질문하고 응답. 연설 아주 좋았어요. 저 연설도 연설까지는 굉장히 봤어요. 좋았죠. 예, 네. 연설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 질문 응답하는데 CSIS는 외교 안보 미국 싱크탱크. 그렇죠. 워싱턴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갈 정도에. 예, 그래서 그럼 친일파라고 제가 계속 뭐라고 했던. 거기 예. 일본에서 돈을 많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 예. 이제 그 그거 돈을 코리아 많이 쪽도 받으면 있긴 해요. 친일파가 돼요. 아니 뭐 돈 주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은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연설이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조곤조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먹힙니까 이게? 그럼요. 그 굉장히 진정성.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먹히겠어요. 자기 대통령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 그리고- 대통령을 비교.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좀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가갖고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정상 회담의 데뷔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에게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걸 이제 공공외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외교.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 있잖아요. 연설 때문이죠. 첫 연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한테 굉장히 잘해준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니 대북 정책은 꽝이었어요. 완전 꽝이었죠. 그리고 가끔가다 뭐 우리나라 교육이 좋다는 이상한 말만 하면 네. 우리 언론에서는 오바마가 우리 교육 시스템을 칭찬을 했대더라. 막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오바마의 것처럼 전략적 인내가 무슨 정책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무시, 안 하는 건데. 네, 상무시 이건데 그냥. 네. 그래서 이미지가 근데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뭘 해도 그냥 좋아 보이는. 그렇죠.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세계적인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물론 뭐 상대방이 우리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네. 기간 동안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었겠지만 대북 정책은 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어쨌든 근데 질의응답을 한 4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답변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전에 준비된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 게 몇 번 자꾸 물어보셨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그리고는 질문이 사전 준비된 게 네, 아니었다. 통역도 당황해갖고 이제 프로페서 문재인이라는 프로페서 문재인 나갔으니까. 히스를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대부분 프로페서가 오는 자리니까 거기가. 근데 아니 문정인 특보하고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클립 다시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딱 준비된 티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겠죠. 질문을 미리 받아갖고. 아니, 국내에서도 기자들이 청와대 안에서도 준비된 질문 아니면 안 하는데 거기까지 네. 가가지고서야 뭐. 그렇죠. 그래서 글쎄 뭐 응답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측에서 특히 이제 CSIS 같은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곳에서 보기에 약간 미심쩍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본인이 보시기에. 네.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장진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이고 상징적인 출발인데, 미국의 해병대 홈페이지에서 크게 반응하는 거 위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김동서 상임이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미국 측 반응이 좋다, 현지에서. 요 정도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 첫 출발이 나머지를 부드럽게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가를 그렇죠. 좀 해주세요. 저도 미국 전문가, 대표 전문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주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방금 들어오셨어요. 원래 많이 막혀요. 청취자분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원래 저랑 같이 이 방송을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앞에 내용을 전혀 못 들었어요. 네. 김동석 이사님 말씀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제 여야,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된 의회 지도자 간담회 2시간에 대해서 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그럼 있었다. 네, 이게 잘 그렇죠. 진행됐다 정도였지. 근데 김동석 상임이사 미국에서 이 의회 만남을 계속 추진했고 밀었던 그런 운동을 했던 이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여야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에 다 모이기도 굉장히 힘들고 실제 뭐 대표나 하원 의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왔고 그리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원베어 사건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니까 미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봐. 근데 실제는 굉장히 그 답변도 잘 됐고 네.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미국에서 보기에는 교민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부터 똑같이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일단 모였던 사람들 면면이 저는 이제 하원도 봤지만 상원이 사실은 외교 안보 쪽은 더 힘이 세거든요. 네, 상원 그래요? 보면은 그 하원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활을 예산, 뭐 경제 그렇죠. 문제, 세출 세입 소상공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디비주얼, 약간 개인들의 어떤 삶을 좀 봐야